지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버핏 할아버지가 현금을 역대급으로 쥐고 있다며 당장 폭락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중이 공포에 질려 현금을 쥐고 벌벌 떠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QQQ, QLD, TQQQ를 야금야금 모아가며 당신과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거대한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미친듯이 오르고 한국 코스피마저 들썩이니까 평소에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조차 서점에서 주식책을 쓸어 담으며 시장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막상 내 돈을 밀어넣으려고 하니 이미 버스는 떠난 것 같고 지금 사면 상투를 잡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서늘한 공포가 목덜미를 짓누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의심과 공포는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작용입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최근 지금 시장은 완전 카지노 장세라며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를 보면 보통 100%에서 120%면 고평가로 보는데 지금은 무려 23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가 140% 부근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109%였으니 지금은 그때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셈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현금이 무려 3,97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59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돈을 주식에 넣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당장 내 계좌에 있는 QQQ나 QLD를 전부 팔고 도망쳐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장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은 버핏의 시대는 끝났다며 조롱했고 결국 역사는 항상 버핏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뉴노멀 진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는 진짜이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들이 왜 미친 밸류에이션을 받는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본 지출은 살벌하게 집행되며 산업혁명 이후 인류 최대의 생산성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버핏처럼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아니면 AI 혁명에 올라타 QLD와 TQQQ를 풀매수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폭락이 언제 올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천재 마이클 버리조차 시장의 방향은 맞췄지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은 미친 사람이라며 돈을 빼달라고 아우성쳤고 6개월만 더 시장이 버텼다면 그는 영웅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멍청한 실패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락이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도 그게 다음 주일지 아니면 3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3년 후라면 내 직장 동료들이 QQQ와 QLD로 집을 사고 차를 바꾸며 인생을 즐길 때 나는 현금만 쥐고 벼락거지가 된 상실감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S&P 500과 나스닥의 지난 100년 역사를 펼쳐보면 진리가 보입니다.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상승했고 4분의 1은 하락했습니다. 100년 중 74년은 계좌가 불어났고 26년은 계좌가 녹아내렸습니다. 룰렛을 돌리는데 75% 확률로 돈을 따는 빨간색이 있고 25% 확률로 돈을 잃는 검은색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빨간색의 전 재산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이 고점에 달하면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빨간색이 나왔으니 이제는 검은색이 나올 차례라며 하락에 베팅하라고 유혹합니다.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에 뛰어드는 멍청한 짓입니다. 90살이 넘도록 투자를 해온 버핏과 찰리 멍거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내가 시장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다가 TQQQ로 단타를 치며 계좌를 산산조각 냅니다. 물론 75%의 상승 확률을 믿고 QLD나 TQQQ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가 25%의 하락을 정통으로 두들겨 맞고 인생이 망가질까 두려운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 계좌를 무참히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완벽한 시나리오와 기계적인 실행 플랜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경제 기사나 얄팍한 시황 분석에 흔들리지 말고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고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시나리오 사고법입니다. 작년 4월 트럼프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시장은 피를 흘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관세가 어떻게 될지 맞추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시나리오를 세운 사람들은 엄청난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관세가 장기화되면 타격을 받는 섹터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트럼프가 금방 관세를 철회한다면 지금의 폭락이 QLD와 TQQQ를 바닥에서 주워 담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며 변동성을 키울 때마다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조금씩 추가 매수를 진행한 사람들은 불과 1년 만에 상상 초월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6년 역시 거대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15일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11월에는 트럼프의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새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과격하게 내린다면 시장은 열광할 것이고 빅테크 기업들의 멀티플이 폭발하면서 QQQ는 하늘을 뚫고 날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어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린다면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며 레버리지 ETF 보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맞춰 어떻게 주식을 사모을지 대본을 미리 써두어야 합니다. 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면 QQQ를 꾸준히 모으고 조정이 오면 QLD의 비중을 늘리며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TQQQ로 인생 역전의 승부수를 던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줄 황금알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패배했고 트럼프의 지지율 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주식시장을 살려놓았다며 자랑하는 사람인데 선거 직전에 주가가 폭락한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방어하려 할 것이며 만약 단기적인 충격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가 권력이 보증하는 가장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트랙으로 시장을 무자비하게 공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트랙은 바로 적립식 무지성 매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20%든 30%든 눈을 딱 감고 QQQ와 QLD를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최고점이든 내일 폭락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나스닥 100 지수는 결국 우상행한다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내 돈을 계속 던져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투자의 뼈대이며 8할을 차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부자를 넘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폭발적인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랙이 필수적입니다. 평소에 현금을 독하게 움켜쥐고 있다가 대중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피 묻은 주식을 쓸어 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철저한 숫자로 결정해야 하며 그 숫자가 바로 빅스 지수 30입니다. 빅스는 시장의 공포와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숫자가 30을 넘어선다는 것은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뉴스가 도배되고 사람들이 주식 앱을 삭제하며 도망치는 시기입니다. 과거 2006년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빅스가 30에서 40 구간으로 치솟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 주식을 샀을 때 1년 후 평균 수익률은 무려 19%에 달했습니다. 3년 후 연평균은 14%였고 S&P 장기 평균 수익률이 10%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빅스 30에 진입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황금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가 박살났을 때 저가 매수를 감행하면 결국 막대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단 빅스가 50을 넘어가는 진정한 지옥문이 열릴 때는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추가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므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풀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론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작년 관세 전쟁 때 빅스가 50을 넘겼고 올해 이란 전쟁 때도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공포를 이겨내고 QLD와 TQQQ를 야금야금 사모은 야수들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40%가 넘는 경이로운 랠리를 즐기며 경제적 자유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빅스 30이라는 마법의 숫자를 기억하고 현금을 쥐고 인내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야수처럼 베팅하는 자만이 TQQQ의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고 불을 거머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면 고점이라 폭락할 것 같아 무섭다는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확률 75%를 위해 QQQ와 QLD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며 벼락거지를 면하고 25%의 확률로 폭락이 찾아와 내 계좌를 반토막 낼 때를 대비해 현금을 쥐고 있다가 빅스 30의 TQQQ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전략을 비웃을 것입니다.
상승장의 달콤한 수익을 100% 온전히 먹지 못하는 쫄보들의 전략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쫄보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제 소중한 돈이 반토막 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잠 못 이루며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승장의 수익을 조금 덜 먹더라도 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아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재능은 멘탈을 지키며 이 잔인한 게임에서 절대 퇴장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닷컴 버블과 코로나 폭락장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며 시장을 떠났지만 바보처럼 우직하게 주식을 모아간 사람들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앞에서 끝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90%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잡하게 예측하려는 알량한 지적 허영심을 버리십시오.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QQQ와 QLD를 모으고 빅스 30에 TQQQ를 담는 이 투박한 전략이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릴 것입니다. 남는 에너지와 열정은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반전 스토리를 품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템베거, 중소형주를 발굴하여 나만의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쏟아부으십시오. 아무리 떠들어도 버핏이 9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다시 카지노판에서 단타를 치며 돈을 잃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만의 철학과 전략의 뼈대를 세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시장에 머물며 자본주의의 단물을 끝까지 빨아먹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주식을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을 때리고 잠들어 있던 투자 본능을 깨워 여러분만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데 작은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의 굴레를 끊어내고 찬란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